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얼굴과 말투,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 누군가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품위 있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외면당하고 점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차이는 젊을 때 쌓아온 돈이나 직함이 아닙니다. 오직 품격입니다. 품격이 무너지면 과거의 명예도, 인간관계도, 행복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오늘은 당신의 말년을 존경과 사랑으로 채우는 10가지 품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품격.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봅니다. 저 사람은 말하면 꼭 지킨다. 이 한마디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모르는 일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말솜씨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오직 행동만이 말해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당신의 약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것,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는 것, 연락하겠다고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습니다. 두 번째,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품격.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합니다. 불평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 감사는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참 고마운 일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중년의 무거운 책임, 예상치 못한 아픔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말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두 번째 품격입니다. 세 번째, 배려심이 묻어나는 품격. 배려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 양보, 작은 안부, 경청,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후배에게 존경받고 동년배에게 신뢰받으며 자녀에게 사랑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신만 챙기게 되기 쉽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버스에서 더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배려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남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심은 평생에 걸쳐 쌓인 삶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품격. 배움은 젊은이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책, 세상 이야기에 귀를 여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려는 태도는 당신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하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의 모습도 달라지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에 머물거나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어려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거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품위 있는 침묵의 품격.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서 물러날 줄 알고 비난을 받더라도 함부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런 절제된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부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용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에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에 대해 바로잡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힘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품위 있는 침묵은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에게도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때로는 조용한 존재감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여섯 번째, 나눔의 품격. 나눔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경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나눔입니다. 나눌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당신의 존재는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쌓은 가장 큰 재산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나눌수록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어려워할 때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것,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의 아름다움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나눔도 좋지만 정신적인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는 품격.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취미, 인간관계, 그리고 자존심.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헌신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독서든 산책이든 원예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말년의 품격입니다. 여덟 번째, 깔끔함을 유지하는 품격. 나이 들수록 외모와 환경을 가꾸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존중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생활 공간은 당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방치된 모습보다 깔끔함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귀찮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깔끔한 외모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모습은 만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된 공간은 마음도 맑게 만들어줍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마음도 어수선해지기 쉽습니다. 깔끔함은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9번째, 유머와 여유를 가진 품격. 말년이 매력적인 사람은 심각함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에도 웃어넘기고 힘든 상황에도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유머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여유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심각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유머 감각으로 가볍게 넘길 줄 안다면 삶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자신의 실수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머는 천성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알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유머의 시작입니다.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여유. 이런 여유로움이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10번째, 좋은 이별을 준비하는 품격. 삶의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사람은 떠날 때도 아름답게 떠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인사를 남기며 남은 이들이 당신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게 하세요. 이별까지 품격 있게 준비하는 것이 말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소원했던 사람과는 화해를 시도해보세요.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마지막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채워진 마지막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들, 전해야 할 말들, 나누어 주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남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더라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년의 품격을 만드는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감사하는 마음, 배려심, 끊임없는 배움, 품위 있는 침묵, 나눔의 정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깔끔함, 유머와 여유, 그리고 좋은 이별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말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타인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그것은 삶의 증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온 길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쓸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가장 품격 있는 모습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 약속을 지키고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말년이 따뜻하고 품격 있게 빛나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얼굴과 말투,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 누군가는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품위 있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외면당하고 점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차이는 젊을 때 쌓아온 돈이나 직함이 아닙니다. 오직 품격입니다. 품격이 무너지면 과거의 명예도, 인간관계도, 행복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오늘은 당신의 말년을 존경과 사랑으로 채우는 10가지 품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품격.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봅니다. 저 사람은 말하면 꼭 지킨다. 이 한마디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모르는 일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말솜씨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오직 행동만이 말해줍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당신의 약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것,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는 것, 연락하겠다고 한 일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받습니다. 두 번째,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품격.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합니다. 불평은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 감사는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참 고마운 일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중년의 무거운 책임, 예상치 못한 아픔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말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두 번째 품격입니다. 세 번째, 배려심이 묻어나는 품격. 배려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 양보, 작은 안부, 경청,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후배에게 존경받고 동년배에게 신뢰받으며 자녀에게 사랑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신만 챙기게 되기 쉽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버스에서 더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배려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남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심은 평생에 걸쳐 쌓인 삶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품격. 배움은 젊은이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 책, 세상 이야기에 귀를 여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려는 태도는 당신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하고 더 중요하게는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의 모습도 달라지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과거에 머물거나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꼭 어려운 것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거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품위 있는 침묵의 품격.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서 물러날 줄 알고 비난을 받더라도 함부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런 절제된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부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용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논쟁에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에 대해 바로잡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힘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품위 있는 침묵은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에게도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 때로는 조용한 존재감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여섯 번째, 나눔의 품격. 나눔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경험, 따뜻한 말 한마디도 모두 나눔입니다. 나눌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당신의 존재는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쌓은 가장 큰 재산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나눌수록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어려워할 때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것,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의 아름다움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나눔도 좋지만 정신적인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지키는 품격.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취미, 인간관계, 그리고 자존심.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헌신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자신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갖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독서든 산책이든 원예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당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말년의 품격입니다. 8번째, 깔끔함을 유지하는 품격. 나이 들수록 외모와 환경을 가꾸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존중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생활 공간은 당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방치된 모습보다 깔끔함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고 귀찮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모습을 가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깔끔한 외모는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모습은 만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된 공간은 마음도 맑게 만들어줍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는 마음도 어수선해지기 쉽습니다. 깔끔함은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9번째, 유머와 여유를 가진 품격. 말년이 매력적인 사람은 심각함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실수에도 웃어넘기고 힘든 상황에도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유머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여유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심각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유머 감각으로 가볍게 넘길 줄 안다면 삶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자신의 실수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머는 천성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알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유머의 시작입니다.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여유. 이런 여유로움이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10번째, 좋은 이별을 준비하는 품격. 삶의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사람은 떠날 때도 아름답게 떠납니다.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인사를 남기며 남은 이들이 당신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게 하세요. 이별까지 품격 있게 준비하는 것이 말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소원했던 사람과는 화해를 시도해보세요.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마지막보다는 사랑과 감사로 채워진 마지막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들, 전해야 할 말들, 나누어 주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남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더라도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년의 품격을 만드는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감사하는 마음, 배려심, 끊임없는 배움, 품위 있는 침묵, 나눔의 정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깔끔함, 유머와 여유, 그리고 좋은 이별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말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타인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그것은 삶의 증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온 길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을 쓸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가장 품격 있는 모습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가지 약속을 지키고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말년이 따뜻하고 품격 있게 빛나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있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